자, 이번 순서는 기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저희가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업 분석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모든 기업을 다 알고 계실 것만 같은 남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잡그림연구소 강민혁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봄이 왔는데 네. 마음이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은 걱정이 많겠지만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LF, 예전에 이제 LG 패션에 대한 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LG 패션.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의상에 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오신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LF 시장조사 차원에서 예. 이제 아울렛 매장 쪽에 좀 가가지고 좀 시장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삼성 출신이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제일 모직 쪽에서 구매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LG 패션이 조금 더 익숙하긴 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요즘 LF라고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LG 패션 하면 당연히 LG 계열사라고 좀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LF는 더 이상 LG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패션이라는 단어를 빼고 생활 문화 기업으로 가겠다라는 그러한 비전이 이 상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LG 계열사에서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습니다. 뭐 자소서 이렇게 썼다가는 굉장히 무식한 지원자가 되는 겁니다. 큰일 나겠네요. 네, 예. 좋습니다. Life in Future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LF. 네. 자, 그렇다면 올해 공개 채용 시에 지원자들이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포인트 하나씩 살펴볼까요? 예, 항상 제가 첫 번째로 소개드리는 것은 산업에 대한 본질을 좀 이해해줘라라고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패션 사업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산업의 밸류 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무나 이렇게 뭐 아무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초기에 대규모 투자 자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유통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패션 기업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게 특징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옷을 구매할 때 반드시 신경 쓰는 게 이제 브랜드,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통망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브랜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흰 티셔츠만 입더라도 야 이건 어디 거잖아, 이건 어디 거잖아, 이거 하나만으로도 약간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경쟁력은 결국 품질에서 나온다라는 걸 인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브랜드와 이 품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살 수 없다면 아무래도 이게 매출이 좀 급감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망 관리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업의 본질을 이해한 다음 두 번째로 저희가 꼭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또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LF 얘기하면서 아까 패션이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그럼 이 패션 업계에서 과연 LF는 패션 기업인가 아니면 유통 기업인가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좀 많이 갖고 있지 못하고 대다수 해외에서 유명한 브랜드를 직수입해가지고 그것을 유통 단계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너네의 정체성을 밝혀라 이렇게 또 업계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F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문화 기업이라는 이러한 비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직자들이 단순한 패션이라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이 패션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살면서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그러한 폭넓은 비전을 좀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사업 특징을 이해해야 되겠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어떤 걸 꼽아주셨나요? 세 번째로는 이 LF 같은 경우에는 직무 소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보시면 좀 좌절하게 될 겁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회사 직무 소개는 뭐 도전 정신, 뭐 추진력, 커뮤니케이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나와 네. 있는데 여기는 뭐 상권 분석, 그다음에 뭐 유통 지식,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직무와 관련된 이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네. 구체적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좌절하고 이제 LF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데 일단은 회사가 원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다 갖췄다라기보다도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진 걸 좀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을 갖기보다도 다만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보다 이제 그러한 직무 속에 맞춰서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제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항목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일단은 굉장히 짧아요, 글자 수가. 예. 4개 항목에서 각 4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은 나름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대다수의 회사들이 500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400자 안으로 컨트롤 CV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LF 인사 담당자가 굉장히 좀 선견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허수 지원자를 좀 걸러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성장 과정이나 LF 지원 동기, 그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역량, 네 번째로는 패션 관련 경험 혹은 자기 개발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성장 과정 항목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 성장 과정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뭐 현명하신 아버님과 자유로운 그렇죠. 어머니 사이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자기 소개가 아니라 이제 예. 부모님 소개로 빠져가지고 이게 좀 잘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 성장 과정 안에는 강조할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항목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성장 과정에 강조해야 될 게 달라진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지금 다른 항목의 인재상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 성장 과정 안에는 그 LF의 인재상 중에서 우리 지원 직무에 가장 필요한 인재상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네. 그러한 것들을 발휘했던 사례를 저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400자 이내로 작성을 예. 해야 되겠고요. 또 지원 계기와 관심 항목이 이제 두 네. 번째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을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지원 동기가 아니라 LF에 관심을 갖고는 어떤 준비를 해왔느냐인데 LF만을 위해서 준비한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저도 지금 제가 LF 지원하는 거 아니지만 시장에 가가지고 마켓에 가가지고 실제 LF에 대해서 뭐 고객들이 많이 오는지 어떤 걸 많이 물어보는지 그 대리점주의 불만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패션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한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LF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그 이후에 이 LF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경험을 쌓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범용적인 지원자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LF만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런 점들을 좀 잘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직무에 필요한 역량 이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예, 가장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난감해하는 항목이겠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무 소개상에서 직무 관련된 지식과 스킬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뭐 추진력이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러한 기반 역량적인 측면보다도 일단 직무와 관련해서 지식, 경험, 스킬을 쌓았던 경험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주의할 것은 내가 전문성을 가졌다라는 표현 항상 지양하셔야 됩니다. 지양. 예, 지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직 일도 안 해봤는데 내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예,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신입사원이니까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이 패션 관련 경험 또는 자기 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 될까요? 어중간한 지원자라면 차라리 자기 스스로를 그 패션의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패션을 잘 안다고 이해하지만 막상 옷을 살 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옷을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럼 그만큼 고객을 잘 이해하고 있다. 패션이라는 것은 앞서가고 뒤서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객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진정한 패션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자기만이 패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지원자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내가 뭐 패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무슨 뭐 밀라노에 가가지고 뭐 패션쇼를 봤다. 예,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LF 자체 브랜드는 사실 조금 부족한 편이고 이제 네. 해외 브랜드를 수입해 들여와서 유통시키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새로운 브랜드 개발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도 그 LF 사업 전략팀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이제 올해 4월 1일이면 이 LF라는 이름을 만든 지 딱 1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아무래도 이 사명 변경을 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부진 브랜드라든지 기존의 재고들을 좀 구조조정하면서 나름 10%대 이상의 영업이익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 신성장 동력이 없다라는 게 이제 LF의 고민이에요. 네. 지금 패션업계의 가장 큰 화두 대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SPA. 예, 맞습니다. 예. 스파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LF는 자체적인 스파 브랜드가 지금 없습니다. 또한 아까 이제 경기가 어려우면 뭐 요구르트랑 학습지 얘기를 하셨는데 내 옷은 못 사도 우리 애들의 옷은 그쵸. 좋은 걸 입히고 싶은 게 또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LF 같은 경우에는 키즈 브랜드가 없어요. 예, 그만큼 좀 수익성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LF가 5년, 10년 뒤에 어떠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럼요. 우리 지원자들도 지원하면서 특히 상품 기획이라든지 MD로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업종의 분야, 이러한 카테고리에서 어떤 것들을 기획해서 LF가 진정으로 이 미래를 좀 선도하는 생활문화 기업이 될 수 있는지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LF에 대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자, 끝으로 LF를 지원한 우리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 준비하면 좋을지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겁먹지 마라. 겁먹지 마라. 사실 합격자들을 보면 좀 고스펙자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유학생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 토종인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또 해낼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영업 분야 지원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LF 같은 경우에는 직무 속에 영업 분야는 더 이상 외판원이 아니다.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수동적으로 단순히 영업을 판매하고 굉장히 힘든 업무라고 인지하지 마시고 굉장히 가치 있고 본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다면 좋은 성과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강민혁 대표님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